자, 그럼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스니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세요. 아유,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수령으로 나왔네요. 자, 약수령은 뭐예요? 부분 점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세요. 이걸 약수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스니핑에 대해서 정의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자, 여기에 장단점 적으셔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니핑과 관련된 상황적인 이야기를 적으셔도 맞아요. 아, 이런 상황을 스니핑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스니핑 정도는 공부하고 가셨을 거예요. 스니핑은 뭐뭐이다. 그죠? 네. 해서 자, 스니핑은 뭐뭐이다. 한 줄.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한 줄 채점 5점입니다. 만약에 좀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도 스니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2점, 3점. 그죠? 네, 부분 점수 있을 수 있어요. 자, 소수점은 없습니다. 정보 처리, 기능사던, 산업기사던, 기사던 필답형 시험 채점할 때 소수점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점수 없고요. 1점, 2점, 3점, 4점, 5점인데 여기 가지수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점수는 있긴 하지만 몇 점인지 모르죠. 자, 네트워크상에 통과하는 패킷들의 내용을 엿보는 행위. 자, 아주 정확하게는 엿보는 행위를 스니핑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패킷 네트워크상에서 패킷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패킷 키워드, 패킷 엿보는 행위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해서 밑에 있는 거는 설명이니까. 그럼 패킷 엿보면 로그인 과정 중에 계정명이나 패스워드 정보를 비롯해서 계정명이나 패스워드 안 적어도 돼요. 중요한 내용을 불법으로 추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의인데 엿보는 행위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스니핑에 의해서 불법으로 중요한 정보가 추출될 수도 있다. 이것도 부분 점수 부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만의 문장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는 거에 대한 표현. 문제죠. 자, 답안을 보고 이거 따라쓰기 해서 아예 통으로 외우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학습 스타일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직접 답란에 적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신 없어도 문장이라도 완성해 보시면 부분 점수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스니핑은 무엇이다? 됐고요. 자, 이 부분도 약수령인데 이 부분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죠.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죠. 자, 이 부분은 개정 전 시험에서도 출제된 이력이 있는 문제예요. 여기 있네요. 2017년도에 2020년처럼 시험이 변경됐던 해예요. 자, 그때 이외의 정보 처리 기사의 기출문제였는데 그때는 다 적는 거였어요. 자, 정보 보안의 목표하면 여러분 보안의 3원칙 생각을 하시고 보안의 3원칙 기본이죠. CIA 보안, CIA 생각하시고 자, C, 기밀성, 무결성, I, 가용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실제 시험은 그냥 정말 어이없게 이게 시험지예요. 정보보안의 목표 중 가용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이런 시험지 막상 받으시면 이런 설명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정보보안의 목표 중 가용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세요. 가용성은 여러 가지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보 보안의 가용성입니다. 자, 그럼 정보 보안, 가용은 사용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활용이 되도록 지원해 준다죠. 근데 정보 보안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정답은 뭐냐면 조금 더 바람직한 모범 답안은 정보 보안에서는 중요한 건 합법적인 사용자, 권한이 있는, 정확하게 권한이 있는이죠.
권한이 있어야지. 그걸 합법적이라고 하죠. 자, 권한이 허용된 정보에 대해서 사용자도 권한 허용되어야 되고 정보도 허용 범위에 있는 거여야 되고 요구할 때 자, 정보를 요구할 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원칙을 가용성이라 한다. 가용성은 이러한 원칙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국어 시험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장에 뭐 은는이거나 또는 주어와 동사가 일치가 안 해도 키워드 있으면 다 맞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가용성은 요구할 때 적시에 제공되는 원칙을 말한다만 적으시면 정보를 요구할 때 제공되는 자원에 대한 가용성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시면 부분 점수고요. 자, 이렇게 정보 보안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표현, 권한에 대한 얘기까지 적으셔야 5점입니다. 자, 앞으로 그 보안의 3원칙 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이번에 뭐 나왔어요? 가용성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기밀성이나 무결성. 무결성은 DB에서 좀 좋아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정보 보안일 때도 여러분이 잘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밀성은 인가받지 않은 대상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자, 기밀은 비밀이죠. 공개하지 않는 것. 근데 정보 보안이라 그랬으니까 인가받지 않은 대상에 대한 정보라는 표현까지도 있어야 5점. 자, 무결성은 지금 DB가 아니잖아요. 그쵸? 결점이 없다. 인가받지 않은 대상이 정보를 변경, 생성,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용성 여러분 이번에 출제됐고, 자, 해서 정보 보안과 관련된 거는 매회 출제는 되진 않지만 이렇게 몇 년마다 뜬금없이 출제가 돼도 문제 난이도도 좋고 여러분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의 출제의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부터가 코드 문제입니다. 코드 문제는 C 언어 한 문제, 자와 문제 세 문제, 파이썬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5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12번까지이고요. 자, 이번 회차에는 고르게 C코드 한 문제, 자바 코드 세 문제, 파이썬 출제돼서 한 문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적으로는 이 앞전 기출에 비해서 이번 회차가 코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코드들이 출제가 됐고요. 자,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죠. 출력 결과를 쓰시오, 빈칸 채우시오인데 이번 회차가 출력 결과를 쓰세요가 많았습니다. 결과를 쓸 내용이 많아서 거기서 하나 틀리면 빵점이죠. 부분 점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자, 5문제면 25점이죠. 25점 중에 많이 득점을 못하신 상황이었어요. 자, 아무튼 저희 꼼꼼히 코드 부분은 여러분이 해설 강의 잘 보시고 자,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시험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요. 단순히 디버깅만 해서 풀이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일부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C코드. 자, C 언어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 출력 결과를 쓰세요 해서 5점. 자, 그러면 출력 결과 쓰세요 하면 여러분 C 언어예요. 먼저 코드 전체를 한 라인 보시기 전에 뭐 하라 그랬죠 제가? 프린트 print f 함수 몇 개 있나? 이거를 먼저 카운팅을 하시고 또는 반복문 속에서 printf가 있진 않을까? 내가 몇 줄 적어야지? 이걸 꼼꼼히 체크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다른 printf 말고 출력할 수 있는 함수들도 있는데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printf 함수로 콘솔 출력을 이끌고 문제에 printf 나옵니다. 그죠? 주로. 자, 그러면 코드를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C코드니까 전처리기 샵 include 해서 stdio.h에서 printf 쓸 수 있게 했구나. 그리고 메인 함수로
구조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 라인 한 라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걸 굳이 정확하게 체크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뭐예요? 프린트 F 있나 없나만 봅시다. 자, 일단 순차 구조죠. for문, while문, if문 없죠? 그러면 프린트 F 하나, 둘, 셋, 넷, 5개. 자, 프린트 F가 5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5개의 결과를 내가 써야 되는 거구나. 답란에.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건 이거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프린트 F 속에 시언어일 경우에 쌍따옴표 안에 뭐예요? 역슬래시 n. 그쵸? 자, 역슬래시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원화 표시 n 해서 나와 있죠. 자, 계획 문자가 있는지까지 가장 먼저 봅니다. 자, 5개 프린트 F인데 한 줄에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역슬래시 n을 포함한 프린트 F가 몇 개? 5개. 그러면 5개 다 정확하게 써야 5점. 한 문제에 5점 이거 아닙니다. 채점. 여러분. 자, 그럼 내가 5줄 출력 결과를 적어야 되는구나. for문, while문, if문 없으니까 한 줄 이렇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해당 8번 문제는 정보 처리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 시언어 포인터 문제예요. 포인터 변수, 포인터 연산자. 저희가 간결하게 학습을 하고 정의는 내렸는데 이 부분이 그쵸? 기사에서는 포인터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필기도 실기도. 자, 그런데 산업기사와 기능사에서는 포인터 문제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 NCS 같이 개정된 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부분인데 그쪽에서 먼저 출제가 됐으니 자, 기사 쪽에서도 출제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고 이렇게 무작위하게 5개나 포인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여러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데 그냥 숫자 레벨상 NCS 3 레벨이기 때문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공통되는 시험 범위예요. 굳이 시험에서 뭐 낼까라고 하니까 문제 작성하기 쉬우니까 포인터 부분을 출제를 한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자, 포인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회차는 문자열 상수를 포인터 변수로 접근을 쉽게 하려고 출제가 됐고 만약에 다음번에 포인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배열이 여기 붙겠죠. 이번엔 문자 열이 붙었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가 문제가 출제가 3문제가 되니까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자, 자바 쪽과 관련해서 포인터 문법 없습니다. 파이썬도 없습니다. 자, 시언어에만 있어요. 그죠? 자, 자바에서는 참조 변수 자체가 객체를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팅하는 연산자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거랑 별개로 자, 그러면 이건 시언어용 문제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프린트 F 보고 5개 출력해야 되고 자,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포인터 의미에서 쌍따옴표의 의미가 시언어에서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자,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대문자 KOREA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여러 개의 문자들이 모였다 해서 문자열, 자, 시언어예요. 상수. 문자열 상수예요. 문자열 상수는 쌍따옴표, 문자 상수는 홀따옴표. 이걸 먼저 구별을 하시고 자, 문자열 상수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포인터가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에서 P라는 포인터 변수로 접근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문자열 상수 쌍따옴표에 문자열 상수 몇 개예요? 1개.
이게 말장난 같지만 문자열 상수는 한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아니죠. 자, 문자열 상수 속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죠? 그런데 문자열 상수는 마지막에 뭐가 있냐고요? 문자열의 끝이다. 실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문자열 마지막에 문자열의 끝이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저 홀다운표 했어요. 역슬래시 제로. 역슬래시 제로. 문자. 한 글자. 선생님 2글자인데요. 한 글자. 1바이트. 자, 마지막 널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을 의미하는 널 문자가 포함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그림으로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s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자, 문자열 마지막에 널 문자가 붙어서 자, 눈으로 보이는 건 5개지만 실제적으로 6문자가 문자열 상수에 있고요. 자, 시언어죠. 자, 시언어면 캐릭터형 몇 바이트? 1바이트. 해서 총 6바이트. 그죠? 자, 이게 필기에서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자바 코드랑 C 언어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컴퓨터 속에 데이터 섹션에 먼저, 그죠? 예, 상수 영역에 존재를 해요. 잘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서. 자, 그런데 그게 대입이 되죠? 선언문, 캐릭터, 자, 아스트릭 에서 나와 있는 P변수에 대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지점을 주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번역이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타 있나? 라고 먼저 체크를 해요. 오타 있나? 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자, 그런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수 관리가 이루어져서 KOREA 역슬래시 제로 널 문자열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자, 이게 메모리상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실제적으로 제가 100을 좋아해요. 그렇죠? 원래 이진수 주소이긴 한데 100번지 위치에서부터 연속적으로 6바이트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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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 상수 제가 일부러 쌍따옴표 할게요. 가 존재하는구나. 자, 그러면 메모리상에서 번지는 1바이트,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100바이트면 100번지다 그러면 요 5가 있는 위치는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105번지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요 지점. 그죠? 이게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연속적으로. 자, 적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문자열이 먼저 메모리에 올라가고 자, 번역 다 끝났고 자, 어떻게 해요? 번역 다 끝났고 실행 갑니다. 실행 메인에서부터 실행을 하면서 자, 여기 캐릭터 아스트릭 P라고 해서 이거 뭐예요? 변수 선언문. 자, 이게 뭐예요? 포인터 변수 선언문이에요. 이 아스트릭은 포인터 연산자가 아니에요. 그냥 문법적으로 캐릭터 아스트릭형 P변수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름이 P변수인 변수 그렇죠? 이름이 P인 변수 공간이 만드는데 제가 동그라미로 많이 그리죠? 똑같이 메모리 영역이긴 해요. 그렇죠? 저기 1000번지. 자, 그리고 여기는 캐릭터
캐릭터 아스트릭형이다. 이건 캐릭터고 이건 캐릭터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 P변수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는. 자, 문자열 상수를 포인터 변수에 대입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 KOREA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공간적으로. 이것도 4바이트거든요. 32비트. 안 들어가죠. 그러면 문자열 상수가 이렇게 대입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K의 주소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는은 문자열 상수의 시작 주소. 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주소 하면 우리 코드에서는 시작 주소. 그냥 주소가 아니고 시작 주소. K의 위치 정보가 여기에 담을 수 있다. 그죠? 자, K 캐릭터죠. 캐릭터의 주소. 100번지죠. 아, 얘가 대표해서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해서 여기는 주소를 담을 수 있으니까 100번지라는 주소 공간이 들어갑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죠? 예, 연산이 일어나요. 주소끼리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대입됐기 때문에 여기를 포인팅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그림으로 해설되어 있는 해설집 보고 계신 분들 많아요. 제가 지금 꼼꼼히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대입 초기화, 포인터 변수 초기화하는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는 어렵지 않다. 자, 얘가 어려운 이유는 %s와 %c를 구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리고 출력을 하는데, 자, 줄 바꾼다. 그리고 출력 형식 지정 문자 %s, %c 구별하시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s 두 개는 %s이고 하나, 둘, 셋, 세 개는 %c예요. 여러분, %d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d, %f 익숙해요. %c는 다음 첨자에, 다음 인수의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값을 출력해요. 내용을 출력해요. 그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포인터 변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s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해당 문제입니다. 그죠? %s. 자, %s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dfc랑은 다르게 동작하는 출력 형식 지정 문자예요. 자, %s는 자, 주소를 전달받아야 돼요. 값을 전달받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전달받는 것 자체가 주소예요. 주소에 접근해서 내용을 출력해요. 더 정확한 건 자, 출력해요. 어디까지? 널 전까지. 널 전까지 연속해서 출력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s 공부하는 겁니다. 8번은. 그죠? 프린트F의 %s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해서 자, 여기 봅니다. %s인 거 보이시죠? 스트링에 약어 s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글자 출력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P를 넘겨줬더니 여러 글자 출력하고 줄 바꿔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느냐? 자, P의 내용이 뭐예요? 100번지. 자, 그래서 P는 100번지라는 주소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자, 그러면 100번지를 %s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100번지 주소에 가서
K를 출력합니다. 자, 내용을 어디까지? 역슬래시 제로 전까지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 101, 102, 103, 104 해서 쭉 연속적으로 해서 답이 KOREA 적는 게 얘가 출력 결과로 나온 거죠. KOREA 적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줄 바꾼다 해서 다음 줄 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S네요. 해서 %S. 자, 주소 줘. 자, 그러면 이 뒤에 P 더하기 3도 주소를 넘겨줬다라는 거죠. P. 자, 우리가 3이라고 했을 때, 자, 더하기 앞뒤는 자격이 같아야 돼요. 자, P가 주소인데, 주소에다 3을 더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숫자 더하기랑은 다르고요. 상대적인 위치, 오프셋, 간격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P는 100번지. 다시 얘기하면 여기를, 이 K 위치를 P라고 하겠다. 여기 깃발을 꽂아서 이 지점이 P인데 그러면 P에서 그죠? 하나 떨어졌고 2개 떨어졌고 3개 떨어진 상대적인 위치 여기가 P면 이 5가 있는 이 자리가 P 플러스 1 이고요. 여기가 기준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위치 해서 P 플러스 3 하면 P에서 한 칸, 2칸, 3칸 떨어진 위치. 그쵸? 여기 100, 101, 102, 103번지를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103번지에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2부터 해서 %S는 연속해서 어떻게 출력돼요? 2A. 그렇죠? 유지점에서부터 널 전까지 %S가 그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널 전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뭐예요? %S 2개고 %C가 3개죠. %C는 단일 문자 출력이에요. 값을 바로 출력해요. S랑은 다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스트릭 P. 자, 이게 포인터 연산자예요. 포인터 연산자의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여라. 한 개 출력합니다. 자, P가 뭐예요? P는 100인데. 자, 거기 아스트릭은 뭐예요? 100번지의 내용, K 출력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아스트릭 P 자체의 아스트릭은 포인터 연산자예요. 자, 포인터 연산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용 참조 연산자 해서 P 포인터 변수에만 붙을 수 있고 포인터의 내용 단항 연산자라고 배웠죠. 자, 해서 여기도 아스트릭 있네. 여기도 아스트릭 있네. 포인터 변수에만 붙는구나. 주소 정보에만 붙는구나. 자, 눈 크게 뜨시고 가로 있는 걸 봅니다. 가로를 먼저 처리하는 거죠. 수식에서 가로가 있으면 항상 먼저 처리합니다. 자, 그럼 가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P 플러스 3, P 더하기 3.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P 더하기 3 이거랑 똑같네요. P 더하기 3 어디예요? 여기. 그렇죠? P 더하기 3은 여기예요. 자, 이 주소에 아스트릭 내용 뭐예요? 한 글자이잖아요. 한 글자. 그래서 가로 하면 P 더하기 3 위치인 100, 101, 102, 103 주소가 계산되고 거기에 내용이니까 2. 자, 그럼 밑에 줄을 바꿨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로 있어요? 없어요? 가로가 없죠. 자, 그럼 단항 연산자는 먼저 처리되죠. 더하기와 포인터 연산자가 있으면 자, 여기 가로 없어도 단항이기 때문에 아스트릭 P가 먼저 처리됩니다.
아스트릭 P. 자, 에스트릭 P 해서 별 P, 포인트 연산자 P 하면, 아, P 여기라니까? 자, P의 아스트릭, 자, P는 100번지고 P의 내용은 K예요. 그러면, 아, 아스트릭 P는 K구나. 이 윗줄에서도 K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K인데, 한 글자인데, 그거에 더하기 2. 대문자 K입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자, 대문자 K는 아스키 코드로, 그쵸? 아스키 코드 값으로 따졌을 때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K 더하기 2는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캐릭터 아스키 코드 값에 더하기 2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2를 더한 해당 문자를 표현하는데, 자, K의 더하기 2는 K 다음에 알파벳 순이에요. A, B, C, D, E, F, G 해서 K, L, M 해서 자 K 다음에 M 두 번째 다음 수는 이 문자열 상수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얘는 더하는 걸 홀다운표 문자 자체에 이해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값에 대한 덧셈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해서 K 더하기 2 하면 알파벳 순서에 따졌을 때 K 이후의 알파벳 문자가 M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M이 아니에요. 여기는 없죠, M. 그래서 답이 2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문제 정리하시면서 보셔야 하고 주의해야 할 걸 정말 천천히 포인터 부분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얘기를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럼 보면 답은 이렇게 줄 바꿔서 꼭 적으셔야 되고요. 줄을 안 바꿔 쉼표로 적으시면 땅점이고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생각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프린트 F 본다. 프린트 F의 역슬래시 주의한다. 자, 해당 문제로 봤을 때에는 문자열과 포인터 변수의 출력해서 문자열 상수를 1차원 배열로 실제 C 언어에서는 저장을 해둡니다. 자, 그런데 그걸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를 쓰는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s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포인터 변수의 연산에서 이렇게 포인터 주소의 상대적인 거리 연산할 때와 이렇게 포인터 변수의 값 자체에다가 덧셈 연산을 할 경우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상수 1차원 배열을 관리하는 C 언어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자바 언어 볼게요. 자, 해당 문제 5점인데요. 1, 2에 들어갈 자바 표현을 대소문자로 하세요.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1번, 2번의 답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코드 해석하지 마시고 출력 결과 보지 마시고 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출력 결과 보지 마시고 처리 결과를 따지고 출력해서 코드를 포문을 막 반복해서 디버깅해서 풀어야지 하지 않아도 푸실 수 있는 5점. 자, 빈칸 1번, 2번이면 이럴 때는 부분 점수 있습니다. 1번 따로, 2번 따로. 뭐 2.5점 이건 아니고요. 한 문제에 3점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해서 두 개가 별도로 채점이 됐는데 이건 틀릴 일이 아니에요. 자, 자바 프로그램의 2차원 배열 부분이 출제가 돼서 문법적으로 보셨을 때 정수 배열 보이죠? C 언어랑은 달라요. 자바는 객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문법이 C 언어 문법이랑은 좀 다르고 NEW 눈에 들어오네요. 자, 해서 인트에 여기서 중요한 건 가가로. 그죠? 대가로로 요소의 개수를 행 크기, 열 크기. 이거는 C 언어의 배열과도 문법적으로 동일하지만 자, 행 크기, 자, 여기 열 크기. 숫자를 적습니다.
자, NEW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해에서 힘 영역의 객체 크기를 만들고 그걸 참조 변수 어레이로 가리킨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ARRY라고 나와 있는 이 변수를 배열, 2차원 배열 변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참조 변수예요. 자, 그러면 행 크기, 열 크기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 결과와 같이 출력되도록, 자, 해당 코드에 값을 넣거나 출력하는 기능은 이미 빈칸이 아닌 상황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열 구별 정도만 하시면 되죠. 하나, 둘, 셋, 세 개. 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삼행 오열로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 자, 저희가 2차원 구조상에 3, 5라고 해서 1번은 3, 2번은 5 이렇게 답 적으시면 돼요. 그럼 끝이네. 코드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해서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해서 들여다보면 행우선, 열우선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1, 2, 3, 4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인데, 자, 여기에서는 행 크기, 열 크기이고 인덱스는 0번지부터 시작하지만 좀 다르구나. 자, 그러면 9번 문제는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죠? 예, 인강 들으시니까 10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좋고, 그래도 이거 2차원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지, C코드가 만약에 2차원 나오면 풀겠구나 라고 했을 때에는 자, 해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10번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3행 5열 크기다 라고 해서 크기는 이렇고요. 실제적으로 인덱스 부분은요. 0번지, 1번지, 2번지 행, 과, 자,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도 0, 1, 2, 3, 4. 인덱스는 0열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NEWINT 해서 2차원 구조로 생각해 주시고, 실제 메모리는 1차원이지만, 자, 그리고 이거의 시작 주소가 ARRY라고 해서 ARRY가 참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시언어랑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개념적으로 생각할 땐 2차원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ARR에 영행 영열 해서, 자, 이 부분이 뭐예요? 행 위치. 자, 앞부분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크기라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위치라고 표현하죠. 0부터. 자, 열 위치. 자, 이 문제 쉬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1, 2, 3, 4 순으로 갑자기 분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1, 2, 3, 4를 무조건 출력 결과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출력 결과는 프린트F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프린트F는 하나인데 포문 안에 있네. 자, 시언어는 프린트F고 자바는 프린트. 프린트 F, 프린트 ln 메소드 보는 거죠. 자, 자바하고 프린트로 끝나요. 줄 안 바꿔요. 줄 안 바꿔요. 자, 그래서 결과도 줄 안 바꾸고, 프린트 ln 여기 있네요. 줄 바꾸는 건 여기에 반복 영역이, 그죠? 내부 반복 종료하고 나서 바뀌네요.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시면 출력은 옆으로 갑니다. 그죠? 해서 행이 고정되고 열 위치 변화는, 자, 처리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1, 2, 3, 4 이렇게 자꾸 보시는데 출력 결과는 커서가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코드를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중첩 포문에, 자, 2차원 배열이다 보니까 ARRY라는 배열에 IJ라는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자, 값을
I 행 제이열에 대입하고 바로 찍고 한 칸 띄네요. 그쵸? 자, ARR IJ 보이시죠? 이걸로 I 변수의 역할이 행이구나. J 변수의 역할이 열을 의미하는구나. I 행 J열 보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행을 의미하는 변수, 열을 의미하는 변수를 먼저 보시고 자, 포문을 보는 겁니다. 자, 포문에 I가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네. 0행부터 2행까지. 자, 2행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외부에 있으니까 외부 포문을 뭐라 그래요? 아, 행이 외부에요. 고정됐네. 하나의 행에 대해서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열. J죠? J 변수가 그 내부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J 보고, 아, 열이 그 안에서 변하는구나 해서 행고정 열 변화 해서 대입하고 출력하고, 대입하고 출력하고를 15번 수행을 합니다. 그죠? 아,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면 2차원 공부예요. 그래서 배열은 존재하는데 아직 값을 안 넣었죠. 자, 넣고 출력하고 넣고 출력하는데 방향성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행 고정이라고 했을 때, I 변수 어떻게 되지? 지금 변수가 IJ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J 변수 어떻게 되지? 라고 보이시고, 자, IJ에 대해서 굳이 행고정 열변화 따지시면 I가 먼저 진입을 하면서 I는 0으로 시작하고요. 자, J도 시작은 0이네요. 0부터 4까지 해서 내부 반복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 코드 보시면 이 수식 때문에 갑자기 고민들을 하세요. 이 문제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걸 더하고 빼고 해서 코드를 분석해야지는 나중 문제예요. 그죠? 이번 회차는 그냥 배열의 크기, NEW 다음에 배열 만드는 문법 체크하는 문제였어요. 출제 유도는. 자, 굳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J는 뭡니까? 0이고요. 0 곱하기 3 하면은 0이죠. 그리고 더하기. I랑 더해요. I 0인데 더하면 1이죠. 1이 나왔어요. 1을 어디에다가 저장해요? 영행 영열. 여기죠, 여기. 저장해요. 다음 줄에 뭐예요? 출력하라. I행 J열. 아, 저장하고 그 값을 출력하니까 여기. 한 칸 띄었죠? 자, 그리고 닫는 가로 해서 다시 포문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J가 뭘로 돼요? 1로 되죠. I는 0으로 유지하고 J가 안에서 열 변화를 한다 이 얘기예요. 저 행은 고정됐고 열 변화. 자, 출력은 항상 좌측에서 우측. 자, 그럼 곱하기 J에다가 1 곱해서 3이 됐고요. 3이 됐죠. 3에다가 I 더하기 1을 하니까 뭐예요? 4 해서 여기에 값이 4로 계산되고 그게 영행 1열, 영행 1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충 보셔서 1, 2, 3도 이렇게 들어가네.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행고정 열변화의 외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고 자, 4 출력하니까 출력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 단위로 출력이 되는구나. 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굳이 열변화 포문, 이 내부 포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자면 0, 1, 2 자, 그리고 계산 되겠죠? 값이 7이고 7 넣고 7 출력하고 자, 다시 반복 올라가서 3일 때 자, 계산해가지고 10 넣고 10 출력하고 자, 그리고 4일 때 자, 4일 때 값이 13 넣고 13 여기에 대입되고 출력하고입니다. 자, 출력했죠? 닫는 가로야. 그렇죠? 닫는 가로면 올라가죠. 자, 포문은 항상 뒤로 올라가죠. J는 5가 됩니다. 근데 5는 5보다 작니라고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진입 안 하고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죠.
커서 여기서 멈춰 있었는데 줄 바꾼다. 프린트 ln 해서 커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J가 5일 때는 아무것도 대입되거나 출력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줄 바꿨고, 자, 닫는가로 올라갑니다. i는 i 더하기 1. i가 0에서 1이 되고요. 자, 진입해서 J가 다시 0 돼요. 자, 5일 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자, 출력이 안 돼요. 계산도 안 되고. 자, 그러면 구조가 자, 이제 1행에 0, 1, 2, 3, 4에 유의미하게 값이 2 계산되고 5, 8, 11, 14. 자, 해서 2 들어가고 2 출력하고 5 들어가고 출력하고 8 들어가고 8 출력하고 11 들어가고 출력하고 14 들어가고 출력하고 자, 줄 바꾸고 i가 행이 증가하겠구나. 자, 해서 실제 제가 지금 설명을 한 행 정도는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디버깅이 필요는 없죠. 이 문제를 푸는데. 근데 2차원 구조에 대한 중첩포문 이해가 부족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자바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빈칸 1, 2 있는 거 봐서 부분 점수 있고요. 자, 결과 보여주고 코드에 빈칸 채우세요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디버깅으로 풀면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고 그래도 여러분이 학습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리즘에 대한 감은 있다라고 전제하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 결과가 나왔고요. 처리 결과를 출력해 주고 있는데 자바 안에 들어갈 문법 2군데를 채우세요. 자, 디버깅 하기 전에 저희는 항상 출력한다. 이거 뭐예요? 자바. 출력 모습은 이런데 출력 자바도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출력 결과. 자, 그래서 처리 결과에서 출력 결과 봤더니 코드로 봐서 가장 먼저 이건 자바 코드. 클래스니까 저 이그잼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 속에 있다 처리 내용 프린트 ln 프린트 f 메소드 보시는 거죠. 그쵸? 프린트 f 메소드 프린트 f네. 자, 이거 시연어랑 동일하게 인수를 가지고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소드고 자, 출력을 봤더니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몇 개요? 자, 0, 0, 0, 0, 1, 0, 1, 0, 8개죠. 이 프린트 F가 8회 출력을 했구나. 그럼 8줄이 아니고 포문으로 감쌌네 라고 해서 포문에 i 인덱스가 시언어 정보 처리해서 좋아하는 상황은 아닌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아이고 1, 2, 3, 4, 0, 1, 2, 3, 4가 아니고 카운트 다운돼서 7부터 시작해서 0까지 i 마이너스 해서 A 배열의 7번째, 6번째, 5번째 해서 0번째까지 차례로 출력을 했더니 저렇게 출력이 됐구나.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거 A 배열 속을 출력했는데 얘가 7번째, 6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1번째, 0번째 A 배열 요소의 값이네 라고 파악을 하시는 걸 가장 먼저 하세요. 자, 그리고 봤더니 A 배열은 8개의 요소가 있구나 라고 해서 NEW8 1차원 배열 객체 해서 요소의 개수가 8개고 A라고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네요. 그쵸? 출력을 방향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쵸? 보통은 출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진행하면서 요소를 출력했네. 이게 이 코드의 특징이었어요. 이번 회차의 문제.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십진 정수를 이진 정수로 진법 변환하는 겁니다. 진법 변환. 자, 근데 이진수는 출력이 몇 개? 8자리.
자, 이진수가 9자리일 수도 있고 10자리일 수도 있고 인데, 자, 8자리 진법 변수. 배열 요소에 0101 계산을 했다가 출력을 거꾸로 했더니 저렇게 나왔대요. 자, 이게 A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아, A 배열은 이진수를 의미하는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10진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 10진수 어떤 값? 그죠? 10진수 어떤 값을 이렇게 변환하는데, 자, 10진수는 10. 그죠? 아, n에 10이라는 값이 있는데, 그걸 변환하니까 저렇게 출력이 됐구나 해서 10진수 n은 10. 그래서 더 정확하게 10진수 10이라는 값을 이진수 8자리로 변환하는 작업, 알고리즘. 계속 뭔가 반복해야 되죠? 포문 나오고요. 자, 배열이 나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인덱스 해서, 자,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해서 i라는 위치, 저 첨자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i는 0. 그죠? 자, 포문 때문에도 i가 있어야 되는 거죠. i 반복의 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변수 분석을 대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죠? 해당 코드는 난이도가 코드로 봤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는 난이도, 그래도 중상 정도의 코드라고 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진법 변환 하는 거구나. 출력을 여기서 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진수 배열의 진법 변환,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반복해서 while 뭐뭐 하는 동안, 진법 완료되는 동안 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빈칸, 종료. 언제까지 진법 변환 진행하지? 그리고 배열의 위치의 값을 넣어야지. 자, 지금 여기에 배열의 값 안 넣어져 있죠? 자, 2번의 값이 A 배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아주 정확하게는 여기에 보시면 나누기 2 이걸 통해서 이진수로 변환한다. 만약에 여기가 8이면 8진수로 변환한다 라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저 아직 디버깅 안 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진법 변환을 나는 이미 필기에서도 좀 공부를 한 적이 있고, 자, 수학 정말 옛날인데 배웠다 라고 했을 때 이진수는 나누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나머지 값 0101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2번을 여러분이 자, 감각적으로 일단 확인하기 전에 아마 2번은 나누는 거야. 그죠? 예. n 값을 가지고 나머지 값이 배열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기출 보신 분들도 그렇고 2번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유추하실 수 있고, 자, while에서 1번은 답이 많았어요. 답이 제각각이었는데, 자, 출력만 되면 결과가 일치하면 다 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알고리즘적으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언제까지 나누지? 언제까지 나누고 반복을 하지? 라고 했을 때 n이 0이 아닐 때까지 저는 이렇게 적고 나올 거예요. 또는 누구는 자, 배열, 그쵸? A 배열은 7까지밖에 없는데, 그쵸? 0에서부터 시작해서 7까지 8개밖에 없는데 해서 1번을 I 중심으로 반복포 while문을 분석하신 분은 I가 7까지 작답할 이걸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보시면 수월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진법 변환까지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답은 2번은 n%e 였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저 퍼센트 연산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출제를 한 거예요. 저 C 언어던 자바던 저렇게 퍼센트 나머지 연산자를 좋아해서 퍼센트 기호를 출력한 거예요. 100% 아닙니다.
정수 나누기의 나머지 연산자. 언제든지 출제돼요. 그쵸? 예. 자,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나머지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예, 그걸 바탕으로 적어도 맞다. 자, 그리고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반복의 횟수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i의 배열 중심으로 표현하면 i는 8보다 작다. 자, 작다에 는 붙이면 미만, 이하, 7 하나 빼주고, 그죠? 는. 그러니까 는을 빼면 하나 더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n과 관련해서는 0이 아닐 때까지의 의미는 0보다 크거나 1 이상일 경우와 같기 때문에 뭐 어느 걸 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자바잖아요. 자바, 객체죠. 자, 해서 i는 A 객체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자바니까. 자, 전공이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적고 나오셨어요. 자, 해서 자, 답은 여러 개. 답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시험장에 가시면 답이 한 개만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의 답이 정답일 경우에는 모범 답안의 범주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자, 끝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해되신 분은 넘어가시고 11번으로 자, 진법 변환에 대한 알고리즘을 좀 봐야 되겠다. 코드 한번 볼게요. 디버깅에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개념 잘 잡으시면 풀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자, 진법 변환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INT8이라 그러면 자바의 배열 객체가 연속적으로 1차원으로 8개가 준비되어 있고 아, 너는 A구나. 저 A의 참조 변수 이렇게 연속적으로 1차원으로 있어요. A의 0번지, 1번지, 2번지에서 7번지까지 있고요.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NEW로 생성이 되면 초기 값이 000000000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 적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N은 10진수죠. 10진수, 10을 2진수로 변경할 n값이 10으로 되어 있고 자, 변수 n이 꼭 10이 아닐 수도 있는데 10이 단계가 많지 않으니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진법 변환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n 변수는 배열이 아니죠. 10이 저장되어 있다. 자, 이진수로 변환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나누기 를 통해서 이진수 변환하는구나. 그리고 결과에 00001010을 봐서 아, 이거 이진수 10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고 그래도 떠올려 볼게요. 자, 2 해서 자, 10을 2로 나누면 정수 나눗셈 하면 몫이 5이고 나머지 나누어 떨어지니까 0 나오죠. 다시 n을 2로 나누면 5라는 몫이 나오죠. 정수목. 0은 뭐예요? 나머지. 또 나눕니다. 왜? 아직 5이니까. 자, 몫이면서 n값이 10에서 5로 변한 거예요. 그죠? 예, 10에서 5로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화하는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2로 또 나눠봐요. 자, 몫은 2고 나머지 2죠. 그렇죠? 그리고 2 나누면 1이고 나머지 0이죠. 자, 수학에서는 다 했네라고 해서 여기 이거 몫인데 마지막 몫과 나머지를 역으로 적어서 1010 이진수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우리 알고리즘으로 컴퓨터한테 규칙성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몫과 나머지를 역으로 적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머지만 어떻게 쭉 적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한 번 더 나눕니다. 언제? 몫이 0일 때까지. 1. 1을 2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 1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를 역으로 1010 하면은 된다. 그죠? 예, 나머지 값 출력했구나. 자, 그런데 0을 계산하고 나서 한참 지났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배열이 필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반복문을 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구한 0을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이게 코드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위치를 저희가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정보 처리해서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코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복원한 코드예요. 76543이 1해서 0까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출력 방향이 배열의 뒤에서부터 앞으로라는 거죠. 자, 해서 7부터 출력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뭐 있었을까요? 0. 0이 여기 출력됐으니까.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진법 변환해서 10을 2로 나누면 몫이고 그거에 대한 나머지를 대부분은 여기에 저장을 해요. 그런데 이 코드는 배열의 앞에서부터 저장하지. 제일 먼저 구했으니까 해서 여기에 0이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다음번 단계에서는 1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해서 i 플러스 해에서 i가 역할이 뭐예요? 배열의 첨자 변수죠. 이 while에서는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i가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 출력용 i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존재하지만 저장하는 i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1해서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거꾸로. 예. 자, 그래서 여기의 값도 배열의 이 지점에 0으로 계산돼서 저장하고 자, 1 여기도 이렇게 나머지가 배열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배열에는 00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었으니까 자, 변하는 값만 반영이 되겠죠. 자, 보시면 저희가 몫이 0일 때까지 이런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가 10이니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굳이 첫 번째 나와 있었던 이 부분 코드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A의 0번지에 0 저장한 거고요. 자, A의 1번지에 자, 이렇게 1 저장한 거고 A의 2번지에 0 저장한 거고 자, A의 3번지에 1 저장한 거예요. 그리고 멈췄어요. 몫이 0이었기 때문에 n이 0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배열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0, 1, 2, 3, 4 i가 초기값이 0이었죠. 그래서 0에다가 값을 넣는다. 값을 넣는다 해서 i는 1씩 증가하면서 y를 반복하는 동안 변할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0, 1, 2, 3, 4 변할 것이고요. 자, 이 값은 뭐예요? 계산된 나머지 값. 그쵸? 나머지 값. 맞죠? 나머지 값이 어떨 때는 0이고 어떨 때는 1이겠죠. 그건 숫자에 따라 다르겠죠. 해서 나머지 값이 배열의 위치에 저장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나머지는 n에 2로 나누면 n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2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그렇죠? 10 나머지 2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누기가 아니고 나눈 나머지 값 이렇게. 근데 이 10이 10 됐다가 5 됐다가 2 됐다가 1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10, 5, 2, 1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원래는 n이었는데 몫을 구하고 그 몫을 다시 n으로 저장을 합니다. 해서 자, 첫 번째 반복문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i번째 a에 뭐해요? 나머지 값 저장한다. 자, 어디에 있어요? n%2에 있는 나머지 값. 자, 그리고
다음 반복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n의 값을 갱신해야 된다. 원래 10이었는데 5로. 그럼 뭐예요? n이 나누기 2 처리돼서 다시 n에 들어가야 된다. n이 나누기 2 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n. 자, 이걸 코드를 좀 복합연산자로 줄이니까 n/는 2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n의 변경해서 올라가고 이런 식의 반복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해서 i가 7일 때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y의 1번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배열이 있을 때까지. i 입장에서 보면 i가 1씩 증가해서 7일 때까지만 저장할 수 있고, 자, 그거보다 큰 공간은 없으니까 멈춰야죠.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i가 언제까지? 7일 때까지, 7보다 작을 때까지 해서 7보다 작을 때까지 내가 이런 반복을 하겠다. 진법변을 하겠다. 자, 는 빼고 싶으면 이렇게. 그죠? i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답했을 때는 저는 얘가 중요해요 해서 n의 값이 0이 아니면 반복하세요. 또는 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세요 해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해서 10번 문제 좀 제가 알고리즘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확인 정도로 2번 정도 그리고 1번 눈에 익으신 분들은 뭐 빨리 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후위 증가 연산자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건 i의 위치를 자, 1씩 증가를 시키죠. 이걸 세 줄로 적을 수 있는데 i 번째 값을 대입하고 i를 이동시키고 이렇게 n 값을 다음을 위해서 한다 해서 세 줄 있던 걸 두 줄로 그죠? 축약해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